이런 생체 신호를 보는 것도 상당히 진보된 형태의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급성 발효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급격히 빠르게 가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자율주행 업계에 거의 뭐 3대 주자라 할 수 있었던 아르고 AI라는 스타트업이 폐업했어요. 이게 지난 11월 1일에 전 직원 2,000명 넘거든요. 사업 중단한다. 어나운스 해버렸어요.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냐면은 아르곤이 아니다. 아르곤 하면 게임인가? 어디서 들어봤지? 가스인가? 아무튼 아르고 AI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뭐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포드랑 폭스바겐으로부터 해서 무려 36억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이상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작년에요, 유니콘 기업에 올랐었거든요. 조단위 밸류 받으면서. 그래서 이 업체 세계 자율주행 AI 스타트업 기업 가치 3위까지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요, 로이터에서 얘기합니다. 수익 모델이 언제쯤 이게 현실화될지 알 수가 없다. 즉 기술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수익화가 될 거야? 아직까지 멀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요 포드, 폭스바겐 투자 안 하겠다. 할 수 없다. 이 정도에서 손절치겠다. 라고 해서 추가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은 접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투자를 그동안 했던 포드의 존 라울러 CFO가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완전 자율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너무나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한참 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요, 사람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완전 자율보다는 차라리 인공지능이 운전자를 돕는 수준 레벨 3 정도에서 만족해서 그거를 최적화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하겠다. 전략을 수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업계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게 선두주자가 이렇게 문 닫아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하잖아요. 그럼 이 업체들은 지금 덜덜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업체들이 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업체들이 내가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도 4단계까지는 무리고 우리도 그냥 인공지능 운전자 돕는 정도에서 만족할게. 전략 수정한다 하면은 이쪽 매출 날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무서운 신호다라고 감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요, 단계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개 단계로 나뉩니다. 이게 뭐냐면은 완전 비자동화 단계가 0단계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손이 필요 없다. 이 단계가 4단계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단계 이상까지 와 있다 얘기를 하는데 4단계는 사람이 아예 이렇게 차 안에서 영화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완전 자율인 4단계 레벨 4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전략을 수정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은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업계 담당자는요, 이번에 요 포드 폭스바겐이 아르고 AI에 투자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거품이 너무 껴있어. 차라리 내가 폭스바겐이라면 여기서 손절치고 거품 다 꺼지고 죽을 놈들 다 죽고 그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도 있네요. 거품이 너무 있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르고 AI를 비롯해서 국내외 AI 스타트업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조금 체크를 해보면 구글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구글 웨이모 한때 기업 가치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정부의 예산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기업 가치 2,500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56조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 한 600, 700조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근데 하여튼간 미래를 꿈꾼다는 거죠. 근데 2,500억 달러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기업 가치
307억 달러로 8분의 1토막 났습니다. 인텔에서도 개발했어요. 인텔의 모빌아이 한때 기업가치 500억 달러 돌파했는데 상장 시의 시가총액이 220억 달러 반친 겁니다. 오로라라는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현대차와 아마존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요. 1년 사이에 시총이 7분의 1토막 났어요. 제가 이게 주식 차트 갖고 왔는데 나스닥 주가가요. 작년 이맘때 17달러에서 현재 2달러. 이거 어떻게 어떻게요 이거? 79% 하락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 오픈한다. 상용화한다. 왜냐면은 얘네 지금 G990 모델 있잖아요. 연식 변경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제 다시 내야 되는데 요때 3단계 요거 붙이겠다. 그러면 이 3단계는 앞서 얘기했듯이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대에 개입해서 요거를 커버하는 요게 레벨 3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용화 하겠다. 근데 요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도 레벨 3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 올해 말에 한다.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하면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이라는 말만 붙었을 때 예전에는요 투자금이 막 정말 엄청나게 몰아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전과 다르게 자율주행이란 말만 붙었을 때 막 투자했던 행태에서 지금은 투자자의 시각이 조금 냉랭합니다. 왜냐면 기술은 막 발전되지만 도대체 언제 상용화가 되는 거야? 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진짜 이게 가능하냐 한 번쯤 의심을 갖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요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나. 전 세계 총 규모 143조 원 이상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르고 AI가 폐업했어? 그러면 이 시장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자율주행 업체의 추락의 원인들을 조금 봤는데요. 경기 침체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딘 발전이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거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딥러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어, 저런 조건이 있어, 모든 무수한 상황에 대해서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능성을 학습할 수는 없어요. 유사한 상황은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운전하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왔어. 아니면 드론이 갑자기 출현했어. 그러니까 너무 돌발 변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특이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AI가 학습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의 한 기술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도심에 내보내는 행위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장 한문철 TV만 봐도 어. 그 뭐 되게 별의별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 자율주행에서 반자율주행으로 선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보면요. 작년 7월에서 올해 5월까지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고 미국만 392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70%는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고가 테슬라가 내고 있다? 그럼 너네가 얘기하고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 좀 과장한 거나 허위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요 테크니컬한 부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무인 택시가 사고를 냈거든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비보호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일 때 적당히 보고 나가야 되는데 요 학습하는데 어느 정도 뭐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요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도화가 아직은 조금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현실적인 목표로 선회하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운전 HID라고 합니다. 요걸 개발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친구의 평소에 동공, 맥박수 아니면 땀샘 이런 걸 봐가지고 갑자기 이 아이가 동공이 확대가 되거나 막 땀이 뭔가 뻘뻘 날려 그래. 그러면 위험을 감지해서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뭐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생체 신호를 보는 것도 상당히 진보된 형태의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급속말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급격히 빠르게 가야 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목표로 이 업체들이 선회하고 있다,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도 얘기해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끓는 물은 100도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99도에서 멈추거나 포기한다. 사실 단 1도 차이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단계는 정말 임박해 왔다. 요거 한 단계만 넘어가면 퀀텀 점프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은요, 완성체 업체들 요거 임박해 있다. 2025년에서 27년 완전 자율 가능하다 본다. 뭐 이런 업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거는 사실 인간이 그동안 꿈꿔왔던 거고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레벨 4, 레벨 5까지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길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해당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MZ세대가 명품 오픈런에 이어서 이제는 중고 명품 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 명품 시장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